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서울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김영순입니다. 얼마 전에요. 30년 만에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번호를 누르는데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언니가 받을까, 끊을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가 왜 언니랑 30년을 연락 안 하고 살았는지. 그 이유가 갑자기 희미해지더라고요. 60이 넘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제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예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늘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사랑도 독차지했죠. 저는 그냥 둘째였어요. 영순이는 언니만 못해. 영순이는 왜 언니처럼 안 해? 그런 말 들으면서 컸어요. 어머니는 늘 언니를 칭찬하셨어요. 큰애는 참 똑똑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 그럴 때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안 보일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였나 제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뛰어가서 상장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그것도 상을 주네. 언니는 작년에 전교 1등 상 받았는데 그 말 듣고 제 상장이 갑자기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니를 향한 제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생긴 게. 언니 잘못은 아닌데 자꾸 언니가 미웠어요. 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2등이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언니는 서울대 갔고 저는 지방대 갔어요. 또 비교당했죠. 친척 모임만 가면 큰애는 서울대 다니는데 작은애는 어디 갔다고? 그런 질문들. 이젠 익숙해졌지만 그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25살 때 저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좀 어려웠죠. 그때 언니가 그랬어요. 영순아, 넌 왜 맨날 그렇게 쉽게 결정해? 좀 더 생각해보지 그랬어.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언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야. 언니는 늘 나를 무시했어.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언니는 제 걱정에서 한 말이었을 텐데, 저는 그걸 비난으로만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있으니까 언니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공격처럼 들렸던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언니는 계속 조언을 했어요. 그 예식장은 너무 비싸. 신혼집은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허니문은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 지금 생각하면 다 제 돈 아끼려고 해준 말인데, 그땐 다 간섭으로만 들렸어요. 결혼식 날, 언니가 축의금 봉투에 쪽지를 하나 끼워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날 안 읽었어요. 아니, 읽기 싫었어요. 또 뭐라고 잔소리를 써놨을 것 같아서요. 그 쪽지를 저는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각자 집에서 보내고 부모님 제사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나마도 어색했어요.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 정도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살 되던 해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죠. 저희는 돈이 없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사정했죠. 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근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순아,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우리도 빚이 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언니는 날 안 도와주는 거야. 남이야, 남.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우리 진짜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네. 그렇게 또 언니를 원망했어요. 결국 저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렸어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조금 받고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직장 동료한테도 손 벌렸죠. 몇 년 걸려서 갚았어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언니와 완전히 담을 쌓았어요. 명절에도 안 갔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바빠서 못 가요. 그랬죠. 언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 어느새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애 둘 낳아 키우고 남편이랑 작은 슈퍼 하나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힘들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요. 이상하게 과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 안 올 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시장 갔던 일, 언니랑 같이 학교 갔던 일, 언니가 제 숙제 도와주던 일. 언니가 제 숙제 도와줬었네. 그것도 자주. 저 산수 못했거든요. 언니가 밤늦게까지 앉아서 가르쳐 줬어요. 영순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번 더 해볼래? 되게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왕따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거짓말했죠. 그때 언니가 제 학교에 찾아왔었어요. 그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왕따가 좀 잠잠해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게 꽤 많더라고요. 근데 왜 전 언니의 좋은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았던 것만 기억했을까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좋았던 건 다 묻혀버리나 봐요. 50대 중반쯤 됐을 때 저도 애들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큰애한테 잔소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니처럼 하고 있네 싶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 듣고 이렇게 해. 제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큰애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큰애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해서, 더 좋은 길로 갔으면 해서 그러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도 그랬던 거 아닐까? 언니는 맞이였잖아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게 많았고, 동생 챙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챙기는 방식이 저한테는 간섭처럼 느껴졌던 거죠.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동생 걱정해서 한 말인데, 저는 그걸 무시하는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언니가 안 빌려준 것도 정말로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친척 통해서 들으니까 그때 언니네 매형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았대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줬을 거예요. 60이 넘으니까요. 뭐랄까,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뭘 깨닫냐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니도 저도 그냥 서툴렀던 거죠.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작년에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는데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지금 죽으면 언니는 알기나 할까? 언니가 죽어도 나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서운함이 쌓이고 자존심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긴 거죠. 30년이라는 강이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언니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3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하면 언니가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모 기억 안 나. 어릴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얼굴도 생각 안 나. 그 말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제 자식이 이모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울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자식들한테까지 이모를 모르게 만들다니. 언니도 조카들 얼굴 모를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싸운 건 우리 문제인데 왜 애들까지 그렇게 만들었을까?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결혼식 때 언니가 준 그 축의금 봉투였어요. 쪽지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손이 떨렸어요. 펼쳐봤어요. 언니 글씨체가 참 반듯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언니는 글씨를 예쁘게 썼거든요. 읽기 시작했어요. 영순아, 결혼 축하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 그냥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어.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해. 언니가.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전에 이걸 읽었더라면. 30년 전에 제가 자존심 내려놓고 이걸 읽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언니 전화번호는 아직도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는 전화할 거라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야 하나 싶었는데 네 번째에서 전화가 받아졌어요.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약간 쉰 듯 하면서도 단호한 그 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언니 나야. 영순이. 언니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영순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울컥했죠. 언니, 미안해. 진작 전화했어야 했는데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언니도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영순아. 나도 너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내가 날 미워할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니도 똑같았던 거예요.
언니도 저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제가 싫어할까봐 못했던 거예요. 우리 둘 다 바보였던 거죠. 30년을 그렇게 허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 2시간을 통화했어요. 30년 만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참 많은 걸 나눴어요. 언니는 지금 부산에 살아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둘을 키웠대요. 힘들었겠다 했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다 열심히 살았지 뭐.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다 열심히 살았다.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더 힘들었는지, 그런 거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죠. 전화하고 나서 며칠 후에 언니한테서 사진이 몇 장 왔어요. 조카들 사진이었어요. 큰 조카는 벌써 30이 넘었더라고요. 군대 다녀와서 지금 회사 다닌대요. 작은 조카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모 할머니가 된 거죠. 사진 속 조카들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컸구나. 나는 이 아이들이 크는 걸 하나도 못 봤구나. 돌잔치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다 놓쳤구나. 저도 언니한테 우리 애들 사진 보냈어요. 큰애는 선생님이 됐고, 작은애는 간호사예요. 언니가 애들 참 예쁘게 컸네. 영순이 닮았다고 했어요. 그 말 듣고 또 울었어요. 다음 달에 언니가 서울에 올라온대요. 저한테 밥 먹으러 온대요. 저는 벌써부터 뭐 해줄까 고민 중이에요. 언니가 좋아하던 게 뭐였더라?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옛날에 언니가 제 된장찌개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시장에 가서 된장도 사오고 좋은 두부도 샀어요. 감자도 사고 호박도 샀어요. 언니 좋아하던 깨씹도 한 묶음 샀고요. 집에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얼굴에 생기가 돈다. 맞아요. 저 요즘 기분이 좋아요. 뭐랄까, 오랫동안 가슴에 있던 돌멩이가 빠진 것 같아요.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나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로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6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달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더 젊었을 때는 자존심도 세고 내 생각만 옳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도 보여요. 돈, 명예, 체면,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30년이나 멀리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 품고 계신가요? 저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결국엔 다 부질없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저는 언니의 쪽지를 안 읽었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요. 근데 만약 그때 읽었더라면 우리가 30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밥 먹고 수다 떨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저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손 내밀기로 했어요. 자존심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기로 했어요. 설령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요.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60이 넘으니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살아간다는 것. 언니도 저도 다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 제가 언니를 미워했던 시간보다 언니가 그리웠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다만 제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미움으로 포장했던 거죠. 세 번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요. 형제자매와 화해하지 못하고 영영 헤어진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기회가 없어요. 후회만 남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 나중에 하다가는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0년을 미뤘어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미뤄두고 있는 전화가 있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보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면 돼요.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이면 돼요. 그 한마디가 30년을 녹일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언니한테 전화했을 때 처음 5분은 정말 어색했어요. 근데 금방 풀렸어요. 우리가 남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인데 조금 어색하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꼭 큰 사과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이면 언니를 만나요. 30년 만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거예요. 벌써부터 떨려요. 언니는 어떻게 변했을까? 많이 늙었을까? 저도 많이 늙었는데 언니가 보면 놀랄까? 웃긴 건요. 요즘 거울 보면서 제 얼굴 가꾸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염색하고 피부과도 갔어요. 남편이 누구 보러 가냐고 놀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언니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첫사랑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는 옷도 새로 샀어요. 백화점 가서 괜찮은 거 하나 샀어요. 남편이 그 돈이면 옷 2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샀어요. 언니한테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근데 이게 나쁜 자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도 잘 살았어. 너도 잘 살았지.
우리 둘 다 수고했어. 그런 마음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꼭 용기 내보세요.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나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먹고, 웃고, 울고, 그러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짧은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용기 내서 연락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언니와 만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언니가 뭐라고 하실지 저도 벌써 궁금하네요. 분명히 또 잔소리 하실 거예요. 영순아, 너 살 좀 빠져라. 머리 염색 왜 그렇게 했어? 뭐 그런 거요. 근데 이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잔소리가. 그게 언니가 저를 걱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해야 해요. 지금 해야 해요. 저처럼 30년 미루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